일단 좋은 블로그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네 블로그 좋아? 혹은 네가 블로그 운영하는 거 잘 운영하고 있어? 혹은 잘못 운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혹은 네 블로그는 좋은 블로그다, 나쁜 블로그다,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이 나오기 전과 후로 좀 나눠지는데요. 한번 보죠. C랭크 혹은 다이아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어떤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였냐, 혹은 네가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일매일 포스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블로그 포스팅은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지 않으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는데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 말 대잔치 포스팅이 난립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의 감사일기,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준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우울한데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기분을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혼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정도에 쓸만한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에 막 갖다 썼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포스팅이 상위 노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포스팅을 쓰고 심지어 아무 말이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대략 45일 정도가 되게 되면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상위 노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어떤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 관련된 글을 제 블로그에 작성을 했습니다. 노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산물 업체를 또 홍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리비찜 이런 것도 포스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포 뭐 이런 것도 포스팅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음악가의 어떤 가수의 CD도 제가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난립해서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포스팅 개수와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요게 조합이 돼서 최적화 블로그라고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45일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포스팅, 아무 말해도 괜찮아, 45일간만 네가 꾹 참고 포스팅을 하고, 이때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블로그 방문자도 늘어나고 네 블로그도 노출이 잘 되고, 즉 네 블로그는 노출이 잘 되는 소위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브라라고 불리는, 즉 C랭크 이전에 혹은 다이아 이전에 이 블로그 알고리즘의 최대의 단점은 이놈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대충 쓰는 것보다 정성스럽게 쓰는 글이 노출에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노출의 영향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도 노출이 요만큼 되고 못 써도 노출이 요만큼 되니까 어떡하시겠어요? 사실 블로그 운영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쓰고 좀 있다가 또 써야 되고 좀 있다가 또 써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자꾸 써야 될 글이면은 대충 쓰자, 이런 것들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보다는 대충 빨리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글의 내용을 포기하고 잦은 포스팅, 앞에 첫 번째 매일매일 포스팅, 아무 말 대잔치와 연속성입니다. 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글의 내용이 떨어지더라도 자주 포스팅을 하자, 이런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신 글의 상위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고 대략 일주일 있으면 글이 내려가, 또 글을 쓰고 또 내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계속 반복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 혹은 홍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홍보를 조금만 하더라도 내 블로그는 쫙 죽어버리는 이런 이상멜랑 꼴릭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이것을 저품질 블로그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당시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죽다 보니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45일간 열심히 포스팅하고, 그리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노립니다.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또 글을 쓰다가, 그런데 또 쓰다 보니까 순위가 밀리니까 대충 빨리 자주 주요 키워드를 쓰다가 죽으면 또 다시 만들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던 시대가 바로
C랭크 다이 알고리즘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C랭크 주제와 키워드 플러스 기간 플러스 개수 플러스 인기도. 그러니까 C랭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글들을 오랫동안 썼는데 사람들의 반응도 좋아? 그럼 상위 노출 잘 시켜줄게 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들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 플러스 기간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신생 블로그들이 상위 노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쪽만 무게중심을 줬다가 이 무게중심을 좀 옮겨야겠다. 그래서 C랭크가 주제와 기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간이 필요 없는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쓸 때 그 주제와 키워드가 좋아하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즉 키워드마다 거기에 적절한 글의 형식들이 있는데 그 글의 형식에 따라서 글을 쓰면 네 블로그는 상위 노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다이아 알고리즘을 출시하게 됩니다. C랭크는 기간이 중요해, 다이아는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 글만 잘 쓰면 돼. 왠지 이 양립되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C랭크와 다이아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C랭크와 다이아 알고리즘 이후에 좋은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였느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일단 좋은 글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글이 뭐냐?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맞습니다. 좋은 글. 뭐가 좋은 글이야? 제가 뒤에서 좋은 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좋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C랭크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아무아재지 감사일기, 오늘의 일기, 오늘의 감사한 점, 뭐 이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아무 말로 쓰던 이런 글들이 포스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블로그 지수를 까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니네 좋은 글 쓸 거 아니면 매일매일 쓰지 마.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일매일 포스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좋은 글을 매일매일 쓰는 거 제일 좋겠죠. 하지만 좋지 않는 글이지만 매일매일 쓰는 건 안 좋다. 쓰지 마. 이렇게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랭크 이전에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상위 노출되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연관도가 높은 키워드만 상위 노출이 되는 이런 식의 알고리즘의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는 포스팅 개수와 기간에 따라서 최저가 블로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앞에서 언급한 주제와 기간을 강조한 C랭크와 주제와 적합도를 강조한 이 다이아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상위 노출 시켜주는 블로그를 선택하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글을 쓰는지 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키워드에 따라서 꼭 최신 글이 아니더라도 상위에 오래 머무른 글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름방학 캠프라던가 혹은 학생들의 어떤 학원이라던가 혹은 맛집이라던가 뭔가 계속해서 변화가 심한 영역들은 순위들이 계속 바뀌겠지만 쿠키 만드는 법, 김치찜 만드는 법, 쿠키 만드는 법이 어제랑 오늘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정의한 정보성 글들, 예를 들면 사보임이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이란 무엇인가, 이게 갑자기 글의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글들은 시적절하게 순위들은 막 바뀌게 되지만 어떤 키워드들은 시적절하게 순위가 안 바뀌더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순위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알고리즘이 판단해서 노출시켜 줄 거니까 꼭 네가 쓴 글이 상위 노출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 라고 네이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내 블로그 또 죽어서 노출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상한 짓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 홍보를 막 했는데 갑자기 저품질이 돼서 노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그리고요, 앞에 C랭크 다이아 이전에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블로그를 쉽게 만들어서 노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쉽게 다시 만들어서 노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C랭크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다이아 글을 잘 써야 돼요. 좋은 글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를 죽이고 또 만들고 죽이고 또 만들고 이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 이전과 이후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냐 혹은 좋은 블로그는 무엇인가는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